네, 집중 취재 코너입니다. 오늘은 보도국 서유림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경제TV 서유림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취재한 기업은 효성그룹입니다. 네, 효성그룹은 한때 재계 10위권까지 올렸던 대기업이었습니다. 네, 인적 분할 전인 지난해 기준 재계 31위였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7월 시가 기준 총액 기준으로 263위의 효성과 748위의 HS 효성으로 분리됐습니다. 효성은 명실상부한 대기업 자리에서 내려와 두 개의 효성으로 나뉘어 중견기업 혹은 간당간당한 대기업의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형제의 난입니다. 네, 효성이 대기업의 지위를 버리고 두 개의 기업으로 독립 경영 체제를 갖추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형제의 난을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네, 각 대기업들 또 재벌들 이런 형제 난이 벌어지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자, 이번에 효성을 나누게 된 형제의 난은 어떤 일인가요? 네, 효성의 장남과 삼남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데 네네, 유독 자주 나오지 않는 인물 바로 차남입니다. 네,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회장과 동생 조현장 부사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사생활 폭로를 감행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채로 그룹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이후 조현문 부사장은 아버지인 조성래 명예회장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효성과는 형제의 난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톱톱 체제의 기반을 닦으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없앴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계열 분리는 완전히 끝이 난 건가요?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공정거래법상 친족간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 계열 기준으로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 계열 분리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조현준 회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HS 효성 주식을 조현상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효성 주식이랑 맞교환하면서 HS 효성의 주식을 지금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 처분했습니다. 양사는 사실상 독립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두 형제의 효성입니다. 네. 네, 장남과 삼남은 각자의 효성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두 형제의 효성을 키워드로 각자의 효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형제의 난으로 인해서 효성이 두 회사로 나누어졌는데 존속지주회사 효성이 있을 텐데 존속지주회사 효성은 어떤 것을 맡고 있나요? 네, 먼저 존속지주회사 효성은 네. 장남 조현준 회장이 맡았습니다. 네. 조 회장은 효성 TNC,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 ITX, 효성 TNS 등 화학, 중공업, 섬유 중심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모두 가지고 나와서 HS 효성에 비해서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계열사를 살펴보면 효성 TNS는 현금 자동 인출 제조회사로 전 세계 51개국에 ATM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효성 ITX는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 TNC는 스판덱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3년 동안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한 1위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존속회사 효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중공업, 화학, 섬유 이쪽의 계열사들을 중심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신설지주회사 이 HS 효성의 핵심 사업은 어떤 쪽인가요? 네, 삼남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지주 HS 효성을 맡아서 독립을 했는데요. 그렇죠. 핵심 계열사는 기존 효성에 두고 신설 지주회사를 가지고 나오면서 전체 매출 규모가 7조 원 수준입니다. 네. HS 효성을 이끄는 HS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내부를 구성하는 보강재인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입니다. 네. HS 효성 첨단 소재는 HS 효성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뭘로 선정했나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배당의 유혹입니다. 배당의 유혹이요. 네, 네. 효성과 HS의 효성은 주가는 대기업 시절의 효성에 비해서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배당이라는 무기가 있어서 마지막 키워드를 배당의 유혹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효성과 HS 효성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네, 먼저 HS 효성이
보다 효성은 사업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효성은 주력 계열사가 모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근데 안타까운 점은 효성 계열, 핵심의 계열사인 효석화학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아하. 네, 효성화학은 석유화학 업종이 불황을 맞으면서 올해 2분기까지 11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 중입니다. 네. 네, 부채 비율이 무려 17만 6,703%에 달합니다. 어이구. 효성화학은 특수가스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돌파구를 찾을 계획입니다. 네. 네, HS 효성은 핵심 계열사를 모두 효성 지주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신설지주사로 나와서 상황이 조금 더 팍팍합니다. 아하. 네, 매출의 절반이 HS 효성 첨단 소재에 집중되어 있어서 업황이 나빠지거나 대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것도 다소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네, 탄소 섬유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의 저가 제품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둔화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이 효성이 좀 매력적인 주식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뭔가요? 효성그룹의 계열사들은 2022년까지 고배당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아하. 네, 분할 전 효성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가총액의 6%를 꾸준히 배당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배당 수익률이 4.41%로 국제 상장사 보통주 평균 배당 수익률의 1.62배였습니다. 네. 2021년에 효성 TLC는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5만 원으로 정해서 시장에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때 정한 배당금 5만 원은 작년 2020년 대비해서 10배 증가한 배당 폭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효성 ITX의 배당 성향은 2020년에 70%, 2021년엔 62%에 달했습니다. 2022년 효성 TLC는 당기 순이익 115억 원이었는데요. 네. 배당 총액은 당기 순이익보다 많은 431억을 배정했습니다. 네네. 배당 성향이 무려 372.32%에 달했습니다. 네. 이후에 유례없는 실적 부진 때문에 배당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효성의 배당은 후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추가 질문 하나를 드리는 게 이렇게 배당이 후한 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이익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더니 결국은 오너가들의 좀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배당률을 높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효성의 조성래 명예회장이 별세함에 따라서 예. 효성 삼형제들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하. 네, 그래서 효성가의 상속세 납부가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네네. 이달 말까지 효성가 삼형제가 낼 상속세 규모가 약 4,300억 원 가량이 될 거다. 네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너가 일가가 상속세를 낼 때는 보통 그 재원이 보수나 배당액에서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그렇죠. 올해 배당금이 축소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조현준 회장이 지금 지분을 늘려가고 있을 만큼 실적하고는 별개로 효성의 배당 매력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게 올해 4,3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다 납부하게 되면 효성의 배당 비율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투자자 여러분도 꼼꼼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집중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효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보도국 서효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